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의 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조선의 자유인권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정부 방송입니다. 오늘은 이란 사태에 대해서 논평하는 두 번째로 논평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닷새 전에 한 번 첫 번째 논평을 했고 오늘 두 번째 논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45분입니다. 미국 동부 표준 시간으로 오전 6시 45분입니다. 이란에서 이 폭동 사태가 지금 잠깐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이라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잠깐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은 계속해서 항쟁이 이어지고 있고 폭동이 여기저기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이란 혁명이 이란 혁명, 이란 폭동, 이란 항쟁 등등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 이란 사태가 이란 국민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좀 빨랐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가 있다면 그 적절한 시기보다 조금 빨랐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그 여러 함대라든가 이제 그 무력들이 그 베네수엘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올해 1월 3일 날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하고 나서도 아직도 여러 함대가 지금 그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지금 딱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혹시 딴짓 하거나 까불면 두드려 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대가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떠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아직도 대부분 다 정박하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지금 임시 대통령이 찍소리 못하는 미국의 말을 듣는 겁니다. 마두로는 허수아비고 그 마두로의 마누라하고 지금 임시 대통령이 됐다는 이 여자, 이 둘이가 실세였습니다. 실세. 그리고 아주 사악한 짓 하는데 이 마두로는 그냥 꼭두각시였어요. 마두로는 자기보다 나이가 6살 많은 그 마누라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부통령 하다가 이번에 임시 대통령이 된 이 여자하고 이 둘한테 그냥 딱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허수아비 노릇하던 멍청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잡혀서 끌려가는 거야. 똑똑한 놈이면 잡혀가지도 않아. 병신 같은 놈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 무력을 아직 놓고 베네수엘라 앞바다 지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 대통령이라는 그 여자가 지금 꼼짝 못하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력이 지금 아직도 지금 베네수엘라 앞에 있고 이제 지금 항모 한 대가 지금 이란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오늘이나 내일쯤이면 이제 이란 페르시아만 쪽에 도착하겠네. 중동에 도착하겠어.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군 무력이 다 이 페르시아만 주변에, 그러니까 이란 주변에 다 있을 때, 작년 6월 같은 때, 작년 6월, 이스라엘이 막 이란 때리고, 그다음 미국이 폭격에 가서 이란 핵실을 다 모조리 만들어 없애버렸잖아. 완전 그냥 다 폐허시키잖아. 폐허로 만들었잖아. 그때 원래 들고 일어났어야 돼. 그때는 미국이 아주 그냥 이란을 제대로 때리려고 항모도 여러 척 갖다 놓고 전 스탠바이, 그러니까 대기 상태가 돼 있을 때 그때 만약에 이란 국민들 폭동을 이렇게 했으면 이번처럼 그렇게 많이 죽지도 않고 12,000명 죽었다 무슨 2만 명 죽었다 하는데 알게 얼마 죽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죽었는데 그렇게 많이 죽지도 않고 혁명도 더 빨리 성공시킬 수 있었는데 이란 미국의 무력이 기본적으로 지금 다시 베네수엘라 함대가 지금 베네수엘라 앞에 가 있는 상태에서 폭동을 일으켰으니까 연락이 깨지고
엄청 많이 죽으면서도 이번에 혁명이 성공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번 폭동이 성공은 못했지만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가 이제 이게 계속 쭉 연결돼가 결국 이란이 이제 망할 겁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망할 겁니다. 망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미국의 말을 잘 들으면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망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잘 제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이란이 5개, 6개 나라로 찢어집니다. 쿠르드족, 전 세계에서 쿠르드족이 천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쿠르드족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이란 북부라고. 그러니까 이란 북부가 만약에 이란이 5개 나라 쪼개지면 그 쿠르드족도 이번 나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란의 새 정부가 그러니까 이란의 이제 차기 정부지. 그러니까 넥스트 거버먼트 이란의 차기 정부가 미국의 말을 잘 들으면 이란이라는 나라 영토를 그대로 보존하고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어줄 것이고 만약에 이란이 차기 정부가 이거 말 잘 안 듣는다 그러면 이란을 쪼갤 겁니다. 최소한 4개 정도는 쪼개줄 수 있어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뭐 6개, 7개를 쪼개지만 최소한 4개 정도는 쪼개줄 수 있어요. 이란이 그 민족 구성을 볼 때 4개 정도를 쪼개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레자 팔레비,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와 있는 그러니까 옛날 그 팔레비 왕의 아들이지. 망명 상태로 지금 있는 그 아들이 레자 팔레비지. 그 레자가 미국 정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하고 회담을 했어요. 왜 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이유가 있는 거지. 이전에 그 팔레비 왕조가 이란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미국이 석유 회사라든가 그다음에 영국이 석유 회사라든가 국제적인 그런 그 대기업들이 국제적인 그 기업 카르텔들이지 대기업들이지 트러스트 집단들이 이란 왕조 정부하고 팔레비 왕조하고 체결했던 조약이 있어요. 계약이 있어. 계약이. 근데 그 계약을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그거지. 지금 이 팔레비 아들 그러니까 레자 팔레비지. 지금 레자. 여기 미국에 있는 레자를 만나서 너한테 만약에 이란의 대통령 자리를 주면 아니 뭐 왕이든지 뭐 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주면 옛날에 그 계약들 다 이행할래 안 할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자 팔레비가 예를 들어서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안 하겠다고 말하면 그러면 야 너는 그냥 미국에서 늙어서 뒤져. 여기서 그냥 뒤져. 그리고 얘는 이란에 데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란에서 무슨 대통령이나 왕을 시켜주지도 않는 거지. 그리고 이란을 쪼개는 거지. 근데 이 레자 팔레비가 오케이 그 계약을 다 이행할게. 그 48년 전 50년 전에 그 계약들 미국하고 영국 그다음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그 이슬람 팔레비 왕조하고 체결했던 그 석유 계약이나 무슨 각종 광물 계약 이런 거 다 그대로 이행할게. 그러면 레자 팔레비가 돌아가서 이란을 돌아가서 뭘 하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 폭동은 지금 1차 폭동이 지금 일어났고 지금 소강 상태야. 이게 1차가 아니지. 벌써 2022년에도 한번 폭동이 일어났댔지. 그때는 이 히잡 폭동인데 히잡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댔는데 그때도 진압됐는데 그때 진압되면서 한 2,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엔 12,000명, 3만 명 소리 2만 명 소리 나오는데 지금 더 많이 죽었는데 하여튼 전번과 달리 이번 폭동은 이 레자 팔레비 몸값만 올려줄 꼴이 됐어요. 이란 국민들이 선택을 잘못한 거지.
때를 좀 잘못 선택한 거지. 올해 한 5월달, 6월달쯤 돼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를 점령하고 지금 베네수엘라를 지금 안정시키고 베네수엘라 지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지금 어떻게 지금 먹을 것인가, 그거 지금 그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함들이 대부분 그쪽에 가 있단 말이야. 그 중동에는 미국 그저 항공모함이 없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때 이럴 때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죽고도 혁명은 실패한 거예요. 또 근데 이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소강 상태로 이제 가다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또 터질 거예요. 그래서 3차 폭동이 일어나는 거지. 3차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오래 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멀지 않았어요. 아니, 이미 이란이 이제 손댔어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에 손댔고, 이번 폭동에도 미국 그리고 이란의 이스라엘의 정보기관들이 지금 이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금 개입해 있기 때문에 이미 손은 됐다고. 손은 됐으니까 이제 뿌리를 빼야지.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을 볼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하지 않는 이유가, 첫째는 함대가 아직도 베네수엘라 앞에 주력하고 있으면서 베네수엘라를 마두로는 잡아왔지만은, 그러나 베네수엘라 그 정치를 안정시켜서 친미적인 정권에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친미 국가가 되고 석유를 마음대로 미국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아직도 함대가 거기서 떠나지 않고 계속 베네수엘라를 압박해야 한다고. 그래서 미국의 주 전투력이 지금 중동에 없단 말이죠. 이럴 때를 이용해서 이럴 때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죽고 이란 국민들이 많이 죽으면서 혁명이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이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벌써 이란 핵기지 때릴 때부터 이미 결심한 겁니다.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 글로벌 세력들이 이제 이란 끝내자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함대 항공모함이 한 척 가고 있다는데 항공모함 한 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물밑에서 지금 공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란 폭동 사태가 지금 이번에 조금 소황해주고 주춤한 이유 중에 다른 거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금을 실어 가려고 하다가 베네수엘라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러시아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똘마니들이 이 떨거지들이 다 같이 러시아로 망명해서 거기서 살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금을 실어 보냈어. 근데 양이 많지 않아. 뭐 130톤이라는 소리도 있고, 뭐 그것도 뭐 원래 130톤인데 그것도 이제 마두로하고 차베스가 많이 또 훔쳐서 지 배때기 주머니에다 쳐놓고, 그래서 뭐 80톤이라는 소리인데 하여튼 그거 실어 갔어, 이 러시아로. 그러니까 러시아는 베네수엘라를 내주기 전에 먼저 그걸 실어 간 거야. 실어 간 다음에 오케이, 이제 뭐 베네수엘라 너희 미국이 먹든 말든 마음대로 해. 대신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먹을 거야. 그 2009년에 벌써 그런 말이 나왔어요. 미국은 아니 2009년인가? 2009년 맞아. 2009년에 러시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베네수엘라를 미국에 주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그 어떤 러시아 학자가 주장한 그런 내용이 처음 2009년에 벌써 나왔댔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 그런데 이번 이란 사태가 좀 늦어지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미 베네수엘라 금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실어 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금이 내 손에 들어왔는데 그 금도 불법으로 실어 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리가 실어온 적 없어. 몰라. 그러니까 국가 간에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자, 이거 러시아하고 베네수엘라 사이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 금을 러시아에 보관합니다 하고 보냈으면 그 금을 훗날에도 베네수엘라 정부가 찾을 수 있어. 근데 이건 몰래 보냈기 때문에 어떤 거래도 없고 뭐 계약서도 없기 때문에 그냥 끝이야. 러시아가 무엇이면 끝이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냥 베네수엘라 내주고, 그건 뭐 어차피 미국이 코앞에 있으니까 우리 러시아가 거리도 멀고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너네 뭐 마음대로 해. 그래서 넘겨준 거예요, 한마디로. 대신 금은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란에서 똑같이 지금 금을 지금 다 실어가고 있다고.
그 미국 이거 좀 모르겠어요? 다 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가만 안 둔다고. 그래서 뭐 400톤 실어 갔다, 뭐 450톤 실어 갔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 금이 역시 베네수엘라 때하고 똑같이 이란도 지금 이란이 러시아에 보내는 금도 잘못하면 그 허칠 몽단다 그냥 그 푸틴이 아가를 들어간다고. 어떤 계약이 정부 계약에 의해서 금이 간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갔다면 훗날에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일단 갔어라. 근데 지금 뭐 몰래 비밀 계약을 하고 갔는지 아니면 뭐 그냥 계약도 없이 그냥 보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갔으니까 그게 자칫하면 그냥 푸틴이 그냥 주머니에 꿀꺽 들어가는 거야. 이거 다 보낸 거야. 보냈기 때문에 금을 다 보내서 푸틴은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응? 한 가지 잘못 말했어요. 베네수엘라 금은 실어 가려고 하다가 실어 못 갔어요. 미국이 통제해가지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하면서 통제했길래 못 실었어. 실어가지 못했어요. 내가 착각했어요. 베네수엘라 금은 그뭐 100톤, 130톤인지 아니면 뭐 80톤인지 하여튼 그걸 실어 가려고 하다가 실어 못 갔어요. 그래서 그건 베네수엘라 땅이 그냥 있어요. 근데 이란 건 지금 금을 지금 실어 갔다고. 러시아에 다 실어 갔다고. 들어가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냥 이거 잘못하면 그냥 이라는 금은 그냥 꿀꺽 푸틴이 그냥 지 아가리에다 쳐놓을 수 있지. 러시아 정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푸틴이 개인 자산을 잘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금 받았어. 이란의 금은 받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 입장에서는 호메네이나 그 호메네이나 아니면 그 뭐 이란의 그 호메네이하고 그다음 그 추종자들이 망명해서 러시아를 와도 좋지만은 안 오는 게 더 좋아. 그럼 이란에서 다 뒤지는 게 좋아. 그래야 그 금을 공짜로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미 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호메네이 죽었으면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러시아는 이란에 손 안 댈 거예요. 죽겠으면 죽고 뭐 호메네이 죽겠으면 죽고 말이 지 운이 좋아서 비행기 타고 도망치 오면 좋고 안 오면 뭐 그냥 너는 미국의 손에 죽어도 돼.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뭐 손해 없어. 금 400톤 받았는데 무슨 400톤인지 뭐 300톤인지 뭐 정확하지도 않아요. 원래 독재 오거든 다 거짓말하니까 뭐 정확하지 않았지. 나 불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러고 딱 닦아먹고 그냥 떼먹어도 뭐 할 말도 없어요. 대신 미국이 이란을 먹어치우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흔히 나는 거지. 근데 도저히 러시아라는 나라가 금 400톤 얻어먹었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이란 같은 그런 중요한 국가를 이란 같은 강국 중동의 강국이고 아랍권에서 중요한 국가인데 그런 걸 넘겨줄 수는 않지. 더 큰 그림이 있지.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딜을 하는 거지. 딜. 큰 거래를 좀 하는 거지. 작년 11월이었나? 알라스카에서 저 푸틴하고 트럼프가 둘이 만나서 회담을 했잖아요. 그때 이미 다 그때 결정한 거야. 베네수엘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란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 앞으로 이제 그린란드 어떻게 먹겠다. 그래서 북극 항로를 어떻게 우리 둘이 공유하자. 다른 놈들은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북극을 완전히 그냥 둘이 나눠 먹자. 절반씩. 이거 다 그때 이제 이렇게 합의한 거고 지금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끝났고, 완전히 끝나진 않지만 일단 뭐 끝났지. 그리고 이제 이란이 이제 곧 이제 무너질 건데 곧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러시아가 이란이라는 그런 큰 나라를 베네수엘라가 급이 달라요. 그런 큰 나라를 넘겨준다. 그럴 때는 그 금 400톤 도시 꼴랑 금 400톤만 받아먹고 이란 같은 그런 큰 나라를 넘겨줄 것 같아? 아니라고. 아니야. 우크라이나 가는데 더 큰 거래를 하는 거지. 더 큰 거래를 하는 거지. 어떤 거래일 것인가? 제가 지금 이제 그 거래 내용을 그림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서 쭉 설명하겠습니다. 저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045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0년이지. 2045년까지 우크라이나 영토를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분할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진하게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가 보이는 요 진하게 색깔이 되는 여기는 지금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공식 합병하는 겁니다. 러시아 공식적으로 러시아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합병한 이 땅, 여기 지금 지금 약입니다. 약 한 8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땅은 러시아가 확실하게 자기 영토로, 자기네 자국 영토로 가져가고, 그 다음 그보다 조금 더 연한 색깔로 되는 연한 핑크빛, 요 지역을 친러시아 지역으로 만들고 러시아 군이 직접 주둔하면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하나 뜯어내서 우크라이나에서 뜯어내서 결국은 그러니까 벨라루스만한 그런 친러시아 독립국가를 하나 만들어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국방은 러시아 군대가 주둔해서 봐주고, 여기 이제 허수아비를 하나 이제 친러시아계를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냥 러시아가 자기 나라처럼 관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조그만 지역, 여기 서쪽에 조그만 지역, 이것도 우크라이나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고 분쟁지역으로서, 분쟁지역. 그러니까 유럽하고 나토하고 분쟁지역으로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친러시아가 주둔하는 친러시아 지역이라는 경우 되는 여기 우크라이나가 되는데, 국가 이름은 우크라이나로 되겠지만은, 결국은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는 러시아 영토나 같이 그렇게 가는 거지. 지금 뭐 벨라루스라는 나라 그냥 말이 독립국가지 뭐 러시아의 그냥 그 주처럼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도 여기다 이제 요만하게 우크라이나 나라를 만들어주고, 친러시아 우크라이나지,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러시아가 몽땅 관리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서쪽은 분쟁지역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비무장지대 같은 걸 만드는 거지. 그래서 나토, 그리고 EU가 전진하는데 하고 여기 러시아 사이에 분쟁지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분쟁지역입니다. 그래서 분쟁지역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 국방부가 2045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런 계획도 있고 또 다른 계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전체 빨간색 이 테두리가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그런데 여기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파란색으로 보는 게 드네프르강입니다. 드네프르강.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까만색으로 보이죠. 요 까만색으로부터 드네프르강 아래쪽 연결해서 요 라인을 지금 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고, 앞으로 러시아 영토로 공식적으로 러시아 영토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의 어떤 그 정치인인가 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 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요 드네프르강을 따라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까만색 표시 제가 해놨는데 요 라인을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분할해야 된다. 잘 보십시오. 요 위에서 시작돼서, 그러니까 드네프르강을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요 라인을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쪼개야 된다. 그리고 이쪽에 제가 여기다 지금 핑크빛으로 분홍색으로 칠한 이 세 지역,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세 쪽으로 나눠져 보이는데,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을 몽땅 러시아가 가져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이쪽 서쪽에 요 영토만 우크라이나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러시아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것도 뉴스에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이미 손댔으니까 정리해야 돼. 그러려면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안 돼. 미국의 승인 혹은 용인이 없으면, 묵인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가져가는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가져가고 대신 우크라이나 이미 동부는 먹어치웠고,
앞으로 이제 이란을 이제 미국이 이제 가져갈 건데, 이란 가져가 나면 그 대가로서 요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절반 이상을 먹는 방법, 혹은 더 좋게는 요 모양대로 우크라이나의 한 80% 면적을 러시아가 가져가는 이런 계획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하게 표시된 지역은 베네수엘라하고 거래해서 얻게 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이 거래해서 베네수엘라 대신 요 진하게 표시된 지역은 러시아가 가져가고, 이란 대신 여기에 덜 진하지만은 광대한 영토, 이걸 러시아가 또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대국들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것, 이 똥싸이 같은 놈들, 뭐 오줌싸이 같은 놈들, 이놈들은 이런 거래도 못해. 미국하고 무슨 어떤 거래도 못해요. 예, 이제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강대국 정치입니다. 강대국의 정치. 그러니까 아직도 러시아가 구소련이 망하면서 많이 쭈그러졌지만 아직도 그래도 러시아는 강대국이고, 또 미국이 또 강대국으로,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강대국으로 대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강대국이 무슨 말이야? 강대국이라는 게 자기 나라, 자기 같은 문자 언어를 쓰고 자기 같은 민족이 살고 있다는 그 대만 하나도 되찾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강대국이야? 그냥 강국 수준이지, 강국 수준. 옛날에 영국이나 프랑스 보세요. 핵무기 가지고 뭐 강대국을 하지만 사실은 뭐 지금 뭐 강대국, 걔네가 무슨 강대국이야? 그냥 강국 수준이지. 그리고 지금 중국도 강국 수준이지 강대국이 아니에요. 강하고 큰 나라, 여기에 미국하고 러시아는 속할 수 있지만 중국은 제 땅까지 못 찾는 주제에 무슨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별로 뭐 강대국이라고 뭐 강대국 반열에 넣어주기도 창피해. 그리고 미국이 실제로 러시아는 강대국으로 대우해 주지만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중국도 결국은 그냥 강국 수준이다, 강국.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 있고, 그다음에 강국이 있고, 강국. 그다음에 중견국이 있고, 그리고 약소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베네수엘라나 북한 같은 건 중견국에 속하는 거예요. 약소국은 아니지만 중견국에 속한다고. 중견. 그다음에 그 이란, 그다음 뭐 터키, 그다음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것들은 강국에 속하지. 강국. 강대국은 못 돼. 중국도 강국에는 속하지만 아직도 강대국이라고 될 수가 없어. 뭐 GDP가 무슨 미국이 뭐 68%까지 왔다지만 저쪽 가라 그래. 저쪽 가 있으라 그래. 쭈그러져 있으라 그래. 일본이 한때 잘 나갈 때 일본의 GDP가 미국의 76%까지 따라갔댔어요. 근데 뭐 쭈그러졌잖아 지금. 근데 일본 같은 건 자유민주국가고 그다음에 경제적 기반이 탄탄한 국가인데도 쭈그러드는 게 뭐 중국 같은 거, 저 빨갱이 공산국가 무슨 국가적 국가 기반이고 뭐 민심이고 완전히 그냥 엉성인 나라인데 저거 한번 죽이려고 미국이 마음먹고 뭐 지금 마음먹고 달래들니까 지금 계속 지금 꼼짝 못하는 거 보라고. 당하기만 하는 거 보라고.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북한 같은 나라는 중견국에 속합니다. 중견국. 참고로 대한민국도 강국이에요. 강국. 하도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일본 같은 이런 주변이 아주 짱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렇지 약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강국. 대한민국은 강국이에요. 강국. 그러니까 북한이 중견국이라지만 북한보다 훨씬 강한 강국에 속한다고. 물론 강대국은 아니고 강대국이 될 수도 없고. 첫째는 뭐 영토, 인구 다 물리는데 강대국의 첫 번째 조건은 영토하고 인구입니다. 그나마 중국이나 인도 같은 거는 영토하고 인구는 가졌는데 국민들이 이 통치하는 놈들이 마인드가 이 대갈통이 말이야.
이 리더들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강대국이 못 되고 그냥 강국 수준에 머무르는 거지. 중국은 골치 아픈 거야. 자기 옆에 인도, 러시아, 일본, 한국 이런 이 강국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골치 아픈 거야. 골치 아픈 거야. 그러면서 미국은 참 축복받은 나라지. 주변에 강국이 하나도 없잖아. 강국도 없고 강대국도 없고 독보적으로 그냥 그 아메리카에서 그냥 자기 나와봐서 왕노릇 하잖아. 미국과 지리적으로도 축복받은 거예요. 러시아는 강국이지만 강대국이지만은 주변에 중국, 유럽연합, 그다음 뭐 일본 등등 강국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픈 때예요. 그래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80년 동안에 보게 되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중진국도 아니고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는 경제적으로 볼 때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그 다음에 한국의 한국 국민들의 시민사회 의식, 이건 후진국 수준입니다. 후진국. 그래서 한국의 종합국력은 강국에 속하는 겁니다. 강국에. 강대국은 될 수 없고 강국에 속하는 거예요. 종합국력은 강국, 경제력은 선진국 수준, 그러나 정치 및 시민의식은 후진국 수준. 이게 한국의 평가입니다. 한국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대국은 정신에서 나옵니다. 정신에서. 정신. 근데 정신, 그리고 국민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인들이나 이 인도인들이 국민성, 정신 이게 안 돼. 그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국민들, 그 다음에 미국 국민들이 이게 정신적, 이 시민의식, 그 다음에 정신 상태, 이 강국 당한 거야. 완전히 그냥. 벌써 우리는 세계를 통치하는 국가고, 우리는 세계를 통치하는 국민이다. 이런 정신의식, 사회의식을,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근데 뭐, 이제 중국이나 무슨 인도나 무슨, 그냥 국뽕에 빠져가지고, 개뿔도 없는 것들이 국뽕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강대국은 국민의 정신의식이 강대국일 때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남북 통일하고, 북한, 간도 땅 되찾고, 옛날 고구려 땅, 그러니까 만주 땅을 다는 되찾지 못해. 그러나 간도 땅은 되찾을 수 있어요. 근데 간도 땅 자체가, 간도 땅의 면적 자체가 우리 남북한 합치는 만큼 되니까, 응? 북한 흡수 통일하고, 간도를 되찾고 하면, 면적이 한 40만쯤 되잖아, 뭐. 응? 프랑스, 그 정도 되면 한 40만 평방킬로미터쯤 되고, 그리고 인구가 한 1억 넘어가면, 그러면 정말 거기다가 국민성이 깨어나서,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강대국의 마인드를 가지면, 그러니까 옛날에 고구려, 그 다음에 조선, 단군 조선이 그런 정신을 되살리면, 그러면 강대국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건 뭐, 두고 봐야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태를 두 번째로 좀 논평해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란은 끝난다. 이란 신정의 독재 정권은 끝나고, 이란에 이제 무슨 새로운 왕정이든 아니면 뭐 새로운 공화국이 들어서든, 그리고 레자 팔레비가, 여기 미국에 있는 레자 팔레비가 돌아가서 다시 왕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시 새로 공화국을 만들든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든지 그건 할 것인데, 레자 팔레비가 대신 미국, 그 다음 영국, 그 다음 뭐 프랑스 이런 서유럽 국가들이 체결했던 그러니까 팔레비 왕조하고 체결했던 계약들을 다 그들이 리행하겠다, 준수하겠다 하면 레자 팔레비는 돌아갈 수 있지. 근데 말 안 들으면 돌아도 못 가요. 미국에서 출국 안 시켜주니까.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놈 넌 여기서 쭈그러져 있어. 출국 안 시킨다. 그리고 다른 놈을, 이란 땅에 있는 다른 놈을 왕이든지 뭐 대통령을 세운다고. 근데 아마 레자 팔레비 아마 할 겁니다.
자기 돌아가기 위해서도 그리고 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응? 돌아가서 뭐 왕이든 대통령이든 한번 해먹으려면 말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빨레비 왕조 자체가 이란 국민들한테는 적이었어. 너무도 부정부패하고 말이야. 외국에다 석유를 많이 이권 팔아먹고 또 그다음에 또 자기 아가리가 너무 많이 처먹고 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말이야 열받아서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서 신정공화국을 만들어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야 이건 이 신정공화국이라는 건 이거 왕조보다 더 못한 거네. 더 혹독하게 국민들을 다루네. 그래서 지금 이 이슬람 신정공화국을 좀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데 빨레비 왕조 역시 국민들을 속여먹고 착취해먹는 건 똑같은 나쁜 놈들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러나 하여튼 이란 국민들이 볼 때는 대악보다 소악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거죠. 국민들 지금 빨레비를 지금 빨레비 이름 레자 빨레비 이름을 부르면서 빨레비 돌아오라 그러는데 이란 국민들이 개대가리 된 거지. 우리는 혁명 일으켜서 이슬람 정권 무너뜨린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고 삼권 분립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무슨 빨레비 레자 빨레비를 돌아오라고 그래.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벌써 시작부터 또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란의 운명이 또 앞으로 또 이제 또 뻔해. 지금 미국은 지금 이 레자 빨레비하고 지금 거래하는 중입니다. 협상하는 중이지. 그래서 미국의 요구 조건 오케이 해야 너는 우리가 낙점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이번 폭동 덕분에 레자 빨레비의 몸값은 많이 올라갔는데 옛날에 개똥 취급했는데 이번 폭동 때문에 덕분에 그래도 트럼프 특수하고 회담까지 했잖아. 그래서 이란의 미래는 앞으로 결국은 미국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했지만은 미국하고 러시아가 거래하는 거지. 지금 현재 러시아 땅에 지금 점령한 땅을 러시아가 완전히 병합하고 대신 베네수엘라 가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땅 말고 앞으로 더 점령할 땅, 그 더 점령할 영토를 러시아가 자기네가 가질 테니까 미국 너희는 이란 가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한반도 문제를 또 말해야지. 베네수엘라보다도 100배 그리고 이란보다도 한 200배 더 미국에 맞서는 나라가 있지. 어디요? 북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근데 왜 미국이 그 놔두겠어요? 베네수엘라는 미국하고 전쟁하겠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미국 달러, 위조 달러 만든 적도 없어요. 미국인 죽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베네수엘라를 죽이는데 북한은 미국인 벌써 여러 명 죽였지. 그다음에 위조 달러 만들지. 핵무기 만들지. 미국을 향해서 이 미사일 발사하면서 위협하지. 그런데도 놔두잖아. 왜 놔두겠어요? 지금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그냥 북한을 인정하고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을 놔둔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존재한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개거지 취급당하는 게 국제사회에서 야, 저 미국 저 모조리 새끼들이네. 저 북한 저 요만한 요 코딱지만한 나라도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강대국이 무슨 세계를 무슨 통치한다 그래? 이렇게 우습게 본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반드시 없애버립니다. 제거합니다. 교체합니다. 교체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북한도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는데 미국이 북한을 제거할 때 북한 정권을 정권 교체할 때 그걸 한국의 한미동맹이 강화하고 미국과 이 동맹 친선 협조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유대관계가 뭉쳐있으면 한국에다 주는 거예요. 북한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하고 미국이 자꾸 엇박자 나간다 그러면
계속 북한을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어가기도 통일 안 하게 계속 방해하는 거지. 물론 미국이 방해해도 언젠가는 통일돼요. 같은 민족이든 결국은 남북한은 통일되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통일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통일하는 과정이 미국이 반대하면 통일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지. 그래서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한미동맹 강화하고 미국하고 유대를 아주 찰떡궁합을 해야 돼. 근데 이 한국의 빨갱이 새끼들, 이 모조리 같은 놈들 지금 하는 정치 보면 뭐, 예? 틀렸어요. 아주 싹수가 노랗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네수엘라 정리한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란 정리하는 것처럼 북한도 정리하게 될 겁니다. 북한도 정리될 겁니다. 그렇게 북한이 정리되고 나면 북한 정리하려면 미국이 러시아가 하고 미국이 지금 거래하는 것처럼 북한을 정리하려면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이 또 거래해야 돼. 거래. 또 거래할 그런 그 주제가 많지. 거리가 많지. 건덕지가. 어떤 무슨 내 머릿속에 다 있어. 어떤 거 가지고 거래할 것이라는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말하지 않겠어. 분명한 것은 북한을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북한을 나누어 먹자.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다 거래를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북한을 나누어 먹자. 나누어 먹는데 그래도 러시아가 옛날에 조금 개입한 그 러시아도 지분이 좀 있으니까 함경북도는 러시아에 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영토는 우리 미국하고 중국이 나눠 먹자. 그런 딱 이렇게 중국이 제안했다고. 이미 제안했어. 2004년도가 2005년도에 제안했는데 중국에서 미국에서 no 했지. 중국이 제안을 했는데 미국에서 no 했지. 북한 영토는 UN 1950년 7월 30일 UN 규정에 UN이 그 결의안에 의해서 UN군이 통치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UN군이 북한을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통째로 먹겠다는 게 통째로. 뭐 러시아하고 중국이 하나 손 못 대게 하고 그럼 미국이 통째로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중국이 두 번째로 제안한 게 또 뭐가 있나? 좋다. 그럼 북한을 미국이 다 가져라. 북한을 미국이 영향권을 가져가는 거 우리 승인하겠다. 대신 대만을 우리가 뭐 가지겠다. 그러니까 미국 그거는 대만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북한은 유엔군이 관할 지역이니까 우리가 그냥 언제든지 유엔군이 우리 미국이 한마디로 말씀 유엔군이 미국 아니니까 미국이 먹을 거고 대만 문제는 대만 국민이 결정할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대만하고 중국이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다만 우리는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대만에 무기를 계속 주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모조리인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북한 문제를 할 때 그럼 중국하고 미국만 딜하겠어요?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미국도 지금 북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딜하고 있다고. 그 내용도 대충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이란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거의 꽤 오래 지금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는데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이란은 망한다. 망한다면 왕정이 되겠는지 공화정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자유공화국이 되겠는지 이슬람공화국 말고 자유공화국이 되든지 아니면 왕정을 가든지 할 건데 이란 국민들이 멍청하면 다시 왕정 갈 거고 이란 국민들이 정말 똑똑하면 자유민주주의공화국으로 가겠지. 선택은 이란 국민들이 하는 건데 이란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지 그건 뭐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란에서 이슬람공화국은 끝났고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국하고 러시아의 거래에서 물밑 협상에서 그 결정이 났다.
결정이 이제 난 것이다. 이란이 운명이 결정난 것이다. 이란이 뭐예요? 푸틴 입장에서는 무슨 뭐 금 이미 싫어하는데 무슨 뭐 그걸 뭐 금 싫어하는데 그것도 뭐 러시아 국고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돼. 뭐 이란 트럼프 푸틴이 뭐 독재자라고 무슨 뭐 근데 뭐 공짜로 몰래 받은 건데 뭐 내 자기 푸틴이 개인 재산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미 러시아는 2045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지 2045년까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다 쪼개는 3단계로 쪼개서 러시아 땅으로 흡수해버리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잖아. 이렇게.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란 사태에 대한 두 번째 논평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그러니까 신정 독재 정권은 끝났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건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이란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번 폭동의 2차 폭동에서 뭐 12,000명 죽었다 2만 명 죽었다 하는데 2차 폭동 결국은 레자 팔레비 몸값만 올려준 꼴이 되었다. 아니지. 레자 팔레비 몸값도 올려줬고 동시에 국제사회에다가 이란 국민들이 신정 통치를 이제 그러니까 이 호메네이의 통치를 반대한다는 걸 과시한 것마다 큰 성과라고 보자.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